제가 LED가 켜져 있는 동안은 지금 슬립 모드가 아닌 거죠. 런 모드인 거죠. 예, 이제 꺼졌습니다. 지금 숫자를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오늘은 STM 32에서의 로우 파워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저전력 모드는 사물 인터넷 장치에서 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많은 IoT 장치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센싱을 하면서 데이터 획득하고 그렇게 동작하지 않을 때에는 최소한의 전력만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로우 파워 모드를 활용하게 됩니다. STM32F4 시리즈의 레퍼런스 매뉴얼을 한번 볼게요. 레퍼런스 매뉴얼 RM0090을 보면 5.3 챕터에 보면 로우 파워 모드가 나와 있습니다. 예,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STM32의 로우 파워 모드는 세 가지가 있고요. 슬립 모드, 스탑 모드, 스탠바이 모드입니다. 여기 간단하게 옆에 설명이 나와 있네요. 슬립 모드는 이제 CPU 코어의 클록만 멈추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스탑 모드일 경우는 모든 클록이 멈춥니다. 스탠바이 모드일 때는 모든 클록이 멈추고 이제 레귤레이터도 꺼져 버립니다. 네. 아마도 스탠바이 모드가 가장 전력 소비가 적겠죠. 자, 그러면 표를 보면서 한번 다시 간단히 살펴볼까요? 여기 표에 따르면 먼저 슬립 모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CPU 클록만 꺼지고 나머지 클록들과 클록 소스들은 정상 동작을 합니다. 레귤레이터도 정상 동작을 하고요. 메인 레귤레이터가 돌아가면서 반면에 스탑 모드와 스탠바이 모드에서는 1.2V 영역의 모든 클록들이 꺼집니다. HSE와 HSI 오실레이터들 역시 꺼지고요. 레귤레이터는 이제 스탑 모드일 경우에는 로우 파워 모드 레귤레이터가 동작을 하고요. 스탠바이 모드일 경우에는 레귤레이터도 꺼지게 됩니다. 예, 웨이크업 소스를 한번 볼게요. 예, 웨이크업 소스는 이제 각 세 가지 모드가 다 다른데요. 웨이크업 소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로우 파워 모드에서 장치가 이제 깨어나도록 하는 트리거가 되는 소스를 의미합니다. 먼저 슬립 모드부터 볼게요. 슬립 모드에 들어갈 때 그 인스트럭션을 WFI로 했으면 WFI는 Wait for Interrupt의 약자입니다. WFI로 했을 때는 MBIC에 등록된 그 어떤 인터럽트라도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자세히 설명이 있는데요. 어떤 MBIC에 등록된 어떤 인터럽트든 웨이크업 소스가 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외부 인터럽트도 웨이크업 소스가 될 수 있지만은 이제 슬립 모드에서 UART 수신 인터럽트와 같은 것도 슬립 모드의 웨이크업 소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인스트럭션이 WFE일 때는 웨이크업 이벤트가 소스가 됩니다. 자, 그럼 스탑 모드를 볼까요? 스탑 모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클록이 다 꺼집니다. 하지만 SRAM과 레지스터는 유지가 됩니다. 정보가. 그리고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도 꺼지지 않고 노멀 모드 또는 로우 파워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자, 이럴 때의 웨이크업 소스는 뭐가 되는지 보면요. 만약에 WFI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스탑 모드에 들어갔을 경우는 EXTI, 이 외부 인터럽트죠. EXTI와 인디펜던트 와치독, IWDG 또는 RTC, 리얼타임 클록 이렇게 세 개 맞나요? 세 개가 웨이크업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바이 모드를 보면 스탠바이 모드는 가장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모드인데요. 모든 클럭들이 다 꺼지고 예, 그 SRAM과 레지스터 정보도 유지되지 못합니다. 백업 도메인들을 제외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업 도메인들이 뭐냐 하면은 RTC 레지스터들, 그리고 RTC 백업 레지스터, 그리고 백업 SRA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레귤레이터는 레귤레이터도 꺼집니다.
이러한 스탠바이 모드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떤 것들이 웨이크업 소스가 될 수 있냐면요.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external reset, 그러니까 외부 리셋, 그리고 IWDG 리셋, independent watchdog 리셋, 그리고 라이징 엣지. 그러니까 웨이크업 핀에서의 라이징 엣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RTC 이벤트, 이런 것들로 이제 스탠바이 모드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로우 파워 모드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전력 모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에는 레지스터와 비트 설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것은 하지 않고 이 할 드라이버 함수들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우리 디스커버리 보드를 살펴보고 갈게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빨간 네모 박스가 보입니다. 이 네모 박스 안에 이 부분은 이제 점퍼 3 LDD라고 라벨링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원래 이 보드의 디폴트는 여기가 점퍼가 딱 꽂혀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지만 이걸 빼면 회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점퍼의 양단을 멀티미터의 양단과 연결하면 다시 회로가 연결되면서 멀티미터에서 전류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연결하기 전에 반드시 멀티미터가 전류 측정 모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연결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통해서 런 모드로 돌아갈 때랑 로우 파워 모드로 돌아갈 때 얼마나 전력 소비가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할 함수를 이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슬립 모드일 때는 이와 같은 함수들이 슬립 모드를 동작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데요. 먼저 할 서스펜드 틱을 볼게요. 이 함수는 시스틱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할 때 쓰이는 함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슬립 모드일 때 인스트럭션을 WFI로 주면은 이 MBIC에 등록되어 있는 어떠한 인터럽트든 간에 웨이크업 소스가 될 수 있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시스틱 인터럽트도 웨이크업 소스가 됩니다. 그러면 시스틱이 인터럽트 걸릴 때마다 웨이크업이 되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시스틱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해주는 겁니다. 이 밑에 resume 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시스틱 인터럽트를 다시 이네이블 해주는 겁니다. 할 파워 엔터 슬립 모드, 이 함수를 통해서 슬립 모드로 들어가는데요. 인수를 두 개 갖고 있습니다. 먼저 PWR 메인 레귤레이터 5는 이제 레귤레이터 모드가 노멀 모드, 그래서 메인 레귤레이터가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인수는 PWR 슬립 엔트리 WFI라고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wait for interrupt 라는 인스트럭션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리페럴 인터럽트 MBIC에 등록되어 있는 어떤 인터럽트든 간에 웨이크업 소스가 된다. 자, 이 밑에 할 PWR enable sleep on exit라고 되어 있죠. 얘는 뭐냐 하면은 슬립 모드에 들어갔다가 인터럽트에 의해 깨어나서 ISR을 수행하겠죠. 그래서 그 ISR 혹은 콜백을 수행을 하다가 그게 딱 끝나면 다시 바로 슬립 모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 함수고요. 그러한 모드를 해제하는 거. 이제 har pwr disable sleep on exit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는 ISR을 수행하고 나서 다시 슬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메인 함수에서 나머지 부분을 쭉 수행합니다. 예. 슬립 모드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은 이렇고요. 이제 스탑 모드의 경우 요 har suspend 틱, har resume 틱 하고 har power enable sleep on exit, har pwr disable sleep on exit는 그대로 똑같고요. 하나가 새로 추가되고 요거는 이름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먼저 har pwr enter stop 모드를 볼게요. 앞에서는 여기가 슬립이었는데 이게 스탑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인수가 PWR 메인 레귤레이터 on이 아니라 로우 파워 레귤레이터 on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도 인수가 PWR 스탑 엔트리 WFI라고 바뀌었습니다. 앞에 거는 슬립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탑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wait for interrupt를 인수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XTI 그리고 인디펜던트 와치독 그리고 RTC가 웨이크업 소스가 됩니다. 예. 그리고 레귤레이터는 메인 레귤레이터는 꺼지고 이제 로우 파워 레귤레이터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시스템 클럭 컨피규는 얘는 왜 쓰게 되냐면요. 이제 스탑 모드와 스탠바이 모드는 클럭이 아예 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꺼져가지고 얘가 인터럽트를 통해서 다시 깨어났다 해도 클럭을 다시 컨피규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클럭 컨피규 함수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바이 모드의 함수들이 있는데요. 제가 스탠바이 모드는 아직 스터디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슬립 모드랑 스탑 모드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스탠바이 모드는 추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함수를 쓸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실제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STM32 큐브 IDE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미리 프로젝트 3개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뭐냐면 로우파워 슬립 모드 테스트하기 위한 프로젝트, 또 로우파워 스탑 모드를 테스트할 프로젝트, 스탠바이 모드를 테스트할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로우파워 슬립 모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 테스트를 할 때 코드들을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이 컨트롤러스 테크라는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먼저 IOC 파일부터 보도록 할게요. 설정을 뭘 했는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닫아놓고요. 네, 닫아놓고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확대해서 볼게요. 뭐뭐 되어 있냐면 이제 PA 0번에 외부 인터럽트 라인 0번으로 잡혀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 인터럽트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UART가 있는데 이 UART에 수신 완료 인터럽트 하나 또 걸어놨습니다. 수신 완료 인터럽트 하나 걸을 거고요. 여기는 이제 LED 인디케이터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디케이터용으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럽트는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인터럽트 0번, 라인 0번에 외부 인터럽트 하나, 그 다음에 UART 1번에 글로벌 인터럽트 하나. 네, 이렇게 체크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MBIC에 있는 어떠한 인터럽트든 간에 다 웨이크업 소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슬립 모드에서는. 그러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윤마스카블 인터럽트, 뭐 하드폴트, 메모리 매니지 다 뭔가 정상 동작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 인터럽트입니다. 네, 그런데 얘만 지금 좀 다르네요. 얘는 시스템 틱 타이머가 계속 돌아갈 때 한 번 틱 할 때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상 동작하고 있을 때에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슬립 모드에서는 슬립 상태인데 계속해서 틱 한 번 할 때마다 깨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해제해 줘야 할 텐데요. 이렇게 이 IOC 파일 내에서는 해제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할 서스펜드 틱 이 함수를 이용해서 시스템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코드가 작성되었나 한번 볼게요. 예, 요 메인이 잠깐만요. 예, 요 메인 함수가 슬립 모드에서 작성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UART 수신 완료에 대한 콜백을 작성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인터럽트에 대한 콜백이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 둘 중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외부 인터럽트 콜백을 보면은 PWR disable sleep on exit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PWR disable sleep on exit는 이제 위에 있는 그 sleep on exit를 해제하는 거죠. 이게 뭐였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죠? 먼저 메인 안에서 이렇게 먼저 UART 인터럽트를 활성화해주고요. 수신 인터럽트요. 활성화해주고 이제 while문 안에서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인디케이트용으로 작성된 것들이고요. 10초 있다가 그러니까 그 LED에 불이 들어오고 10초 있다가
이제 슬립 모드로 들어갑니다. 10초 후에 그 슬립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뭐를 하냐면 일단 아까 틱 시스템 틱 인터럽트를 해제하고요. 이게 서스펜드가 디세이블 하는 거였죠. 그리고 PWR enable sleep on exit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인터럽트 수행하고 나서 바로 다시 슬립으로 가도록 설정을 미리 해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인디케이터였던 얘를 끄고 LED를 끄고 그다음에 슬립 모드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 레귤레이터 온이랑 슬립 엔트리는 WFI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슬립 상태에서 계속 있을 거예요. 슬립 상태에서 있다가 유아트에서 뭔가 수신되면 요 문장을 잠깐 내뱉고서 다시 또 슬립 모드로 들어가겠죠? 또 유아트에서 뭐가 수신되면 또 해당하는 이 콜백에 해당하는 동작을 하고선 다시 또 슬립 모드로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PA 버튼을 눌렀을 때 외부 인터럽트가 걸리게 되면은 깨어나고 그 다음에 슬립 모드로 바로 다시 들어가는 걸 해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슬립 모드로 들어가지 이 ISR이 수행이 되고 난 뒤에도 슬립 모드로 들어가지 않고 이 메인의 나머지 부분을 수행하게 되겠죠. 여기 resume tick이라고 되어 있는 건 시스틱 인터럽트를 이제 다시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인디케이트용으로 불이 깜빡깜빡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또 while문으로 들어와서 또 이렇게 슬립 모드로 들어가는 것을 반복하겠죠. 네, 그러면 한번 올려볼게요. 런을 눌러서 올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잘 올라갔으니까 코드가 잘 올라갔으니까 동작을 제대로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리얼 터미널을 열어주겠습니다. 아스키 포트가 16번 브레이슨 115,200 열게요. 자, 이제 열렸는데요. 한번 이쪽에서 리셋을 눌러줘 볼게요. 리셋 누르면 LED 불이 들어왔죠. 이 불이 10초간 켜져 있다가 꺼지면서 슬립 모드에 들어갑니다. 네, 이제 슬립 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제가 어떤 값을 시리얼로 보내면은 얘가 수신 완료 인터럽트에 의해서 잠깐 깨어났다가 바로 다시 슬립으로 돌아가겠죠. 슬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LED가 깜빡깜빡깜빡 할 것이고 슬립으로 바로 돌아가면 LED가 깜빡거리지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딱 보내면 메시지가 Wake up from sleep by 유아트 떴는데요. LED 깜빡거린 거 혹시 보셨나요? LED가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시 슬립 모드로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파란색 버튼이 A0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A0를 눌렀을 때에는 어떻게 뜨나 볼게요. 깜빡깜빡 하는지 봐주시면 됩니다. 깜빡깜빡깜빡하고 10초간 켜져 있다가 다시 꺼지면서 슬립 모드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옆에 뜬 메시지를 보면은 Wake up from sleep by EXTI, Wake up from sleep 여기 적혀 있는 요거죠. 지금 다시 불이 꺼지면서 슬립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누르면 깜빡깜빡깜빡 바로 이 부분이죠. 코드에서 하고서는 여기 켜진 채로 10초간 있다가 꺼지면서 엔터 슬립 요 모드로 엔터 슬립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코드에서 구성한 대로는 잘 동작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멀티미터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점퍼를 이제 제거해 볼게요. 점퍼를 제거하면은 이제 연결이 끊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금 당연히 여기겠군요. 지금 연결했을 때는 10초 동안은 런 모드예요. 10초 있다가 LED가 꺼지면서 스탑 모드로 들어가니까, 아니, 스탑이 아니라 슬립 모드로 들어가니까 전류 값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양 끝단에다가 갖다 댑니다. 지금 슬립 모드가 아니라 런 모드이죠. LED가 켜져 있는 동안은 런 모드로 돌다가 LED가 꺼지면 슬립 모드로 들어가면서 숫자가 줄 겁니다. 예. 몇으로 줄었죠? 53mA에서 19mA로 줄었네요. 그러면 슬립 모드일 때 현재 전력 소비는 19mA 정도가 되는 거겠죠. 예, 이렇게 측정을 해보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스탑 모드의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탑 모드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스탑 모드에 이제 웨이크업 소스엔 인터럽트가 전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MBRC에 들어가 있는 인터럽트가 전부 되는 게 아니라 EXTI 외부 인터럽트이거나 아니면 인디펜던트 와치독이거나 아니면 RTC에서 나오는 그 소스이거나 이럴 때만 이 세 가지에만 한해서 웨이크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슬립 모드에서 썼던 UART 그 수신 완료 인터럽터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실험을 해볼 것이냐면은 외부 인터럽트가 되니까 외부 인터럽트에 관한 건 그대로 놔두고요. 이제 RTC 웨이크업 타이머를 가지고서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RTC 웨이크업 타이머에 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러스 테크님의 그 블로그에 가면은 더욱 자세하게 나와요. 거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와 코드가 달라진 부분은 이제 유아트 인터럽트는 이제 발생하지 않고요. 유아트 인터럽트는 걸지 않고요. 여기 이렇게 RTC set wake up timer 인터럽트를 걸어줍니다. 10초간 딜레이 했다가 이제 이렇게 틱 인터럽트 해제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럽트 뛰고 나면 바로 다시 슬립으로 들어가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엔터 스탑 모드 합니다. 스탑 모드로 들어갈 때 레귤레이터는 로우 파워 레귤레이터 그리고 스탑 엔트리 WFI 아까 다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탑 모드에서 만약에 빠져나오면 여기서부터 실행이 되겠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LED가 깜빡깜빡 합니다. 유아트는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게 지금 상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아까처럼 유아트로 보냈을 때 인터럽트가 걸리는 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RTC 셋업 타이머 안에 요 숫자가 있어요. 요 숫자는 지금 10초마다 RTC가 걸리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10초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10초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숫자 부분은 제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컨트롤러 스테크 블로그에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코드를 올려볼게요. 빌드하고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렸네요. 여기서 보시면 시스템 클럭을 인터럽트 안에서 ISR 수행할 때 시스템 클럭을 다시 살려주죠. 예, 이렇게 시스템 클럭을 살려줍니다. 왜냐면은 요 슬립이래. 스탑 모드에 들어갈 때 클록이 다 꺼지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자, 그러면 빌드가 문제없이 다 잘 되었고요. 그러면 올려볼게요. 네, 코드가 올라가는 중입니다. 네, 코드가 다 잘 올라갔습니다. 네, 코드가 다 올라갔으니까 이제 한번 잘 돌아가나 볼게요. 유아트 연결을 해주고 네, 메시지는 지우고 리셋해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메시지죠? 5초 후에 스탑 모드로 들어간다 라고 떴죠. 지금 LED가 꺼졌는데 그러면 이제 들어간 겁니다. 스탑 모드에 들어가 있다가 여기 RTC에 의해서 깨어났다가 바로 자긴 다시 스탑 모드로 들어간다고 돼 있죠. 다시 보면 LCD는 저
RTC 메시지가 떠도 LED는 켜지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네, RTC의 경우는 그냥 웨이크업만 하고 다시 바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예, 클럭 컨피규어는 하고 예, 그 외부 인터럽트의 경우 이제 다시 스탑 모드로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전력 소비가 얼마나 되나 볼게요. 빼고 처음에는 아까와 같이 50 몇 정도가 나오겠죠? 네, 됐습니다. 53이었다가 똑같이 53이죠? 5초 후에 예, 이번에는 아예 뜨질 않네요. 그러니까 예, 1mA도 안 되는 거죠. 스탑 상태일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탑 모드일 때와 슬립 모드일 때 두 개 다 전류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스탑 모드에서 미리 암페어 단위로 놓고 측정을 하는 게 지금 이 멀티미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연결이 되면 아까처럼 초록 색깔 LED가 들어와야 하는데 갖다 대도 아예도 안 들어온 거 보면은 이 미리암페어 쪽이 휴즈가 나간 것 같아요. 퓨즈가. 그래서 그 부분은 고쳐야 할 것 같고요. 문서에는 이 각각의 전력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나온 걸 한번 볼까요? 이 문서는 이제 AN4365 어플리케이션 노트인데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각각 모드일 때 전력 소모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표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짙은 남색이 SM32F429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180MHz일 때 지금 180MHz로 돌렸죠? 그럴 때 44mA라고 나옵니다. 아까 측정했을 때는 53mA 정도가 나왔는데요. 아마 다른 유아트라던가 프리페럴을 뭔가 연결해 놨기 때문에 조금 더 소모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런 모드일 때, 그러니까 그 로우 파워 모드가 아닐 때, 그리고 스탑 모드일 때 옆에 볼게요. 스탑 모드일 때는 예, 여기 보면은 120 마이크로 암페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위가 보이지 않았잖아요. 이게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탠바이 모드일 때는 무려 2.2 마이크로 암페어라고 합니다. 예, 이 둘 다, 예, 이 스탠바이 모드로 하면 굉장히 전력 손실이 적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로우 파워 모드에 대한 내용 좀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만 인사를 드리는 것에 앞서서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쭉 이 실습하는 내용을 주로 다뤄왔는데요. 다음 주부터 6주간은 실습이 아니라 이론적인 내용으로 그 컨텐츠를 올리려고 해요. 그 뭐냐 하면은 이 혹시 홍공학습단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이게 혼자 공부하는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이 책을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샀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샀는데 혼자서 이렇게 종종 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전공이 기계공학이어서 이 컴퓨터 구조나 전자 이런 쪽에 진짜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를 짜다가 보면은 컴퓨터 구조에 대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책을 사서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핸드폰에 띠링하고 알림이 와서 보니까 이 한빛미디어에서 홍공학습단이라는 걸 모집한다는 거예요. 무려 이제 10기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몰랐나 봐요. 근데 거기서 진행하는 책에 이 책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한번 했더니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6주 동안 이 책을 자기가 혼자 공부하면서 매주마다 미션으로 주어진 내용을 이제 인증하듯이
자기의 그 SNS에도 올리고 그 링크를 이 홍콩학습단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딱 올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물론 저기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아마 이런 컴퓨터 구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부한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공유할까 합니다. 그 미션 수행을 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 이런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다,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알림을 꺼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그냥 한 번 더 오랜만에 봐야지 하는 분들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드릴 말씀은 진짜 여기가 끝이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저는 이제 저 혼자 공부하는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